재회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을까? 후폭풍은 올까? 이런 감정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 생각해선 안 돼요. 관계가 깨졌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관계 회복을 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여지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라도 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기준을 하나씩 그리고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면 재회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재회가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희망만 품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면, 나에게 진짜 기회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픈 건 우리가 상대방이 이별을 결정한 이유를 얼마나 잘 알고 있냐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이 낮아진 단서들이 많았다면 나라는 사람이 이성적인 가치가 낮아진 걸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집중해야 될 테고, 가족의 반대나 현실적인 상황적인 이유가 큰 게 분명하다면 그 상황이 바뀌길 마냥 기다리기보단 상대방이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될 테고, 나와 자주 다투거나 비슷한 갈등이 주로 있었다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별 직후에는 슬픔, 분노, 미련 등과 같은 강한 감정, 인지적인 편향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냉정하게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나 회사 동료, 이런 제3자의 조언이 도움될 수도 있어요. 또한 상대방이 말한 이별 사유가 진짜 이유인지 고민해봐야 될 테고, 진짜 이유를 파악했다면 더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개선 가능한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 환경이나 상대방의 고유한 가치관처럼 바뀌기 어려운 문제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거죠. 또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유 외에도 관계 전반의 패턴을 돌아봐야 돼요. 반복되었던 갈등의 주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서운함을 표현했던 지점, 관계 후반부에 나타났던 연락이 줄어든다든지 애정 표현이 줄어든다 하던지 하는 행동 변화 속에 진짜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00% 상대방의 말만 믿고 이별 요인을 단정지어선 안 되고,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상대방조차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명확히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상대방의 말은 중요한 단서지만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어적이거나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이유를 왜곡하거나 숨길 수도 있거든요. 가령 상대방이 너는 잘못한 거 없고 그냥 내 문제야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건 상대방이 그저 불편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라거나 나에게 상처를 덜 주려고 포장한 말일 가능성이 큰 것처럼요.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은 이유 속에 숨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 너머에 있는 행동 패턴과 관계의 맥락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은 주로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내가 봐왔던 상대방의 성격, 성향은 어떠했는지 객관적으로 복기해보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픈 고려사항은 상대방이 보인 행동 중에 감정이 남았기에 보인 행동들이 있는가예요. 예를 들어서 이별 통보 당시에 상대방의 말투가 확신이 없거나 여지를 남겼다면 본인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서도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공존하는 양가 감정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사진이나 함께 썼던 물건들, 내 짐들, SNS 정리 이런 것들을 바로 정리하지 못하거나 보류했다면 아직은 완전히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힘들어서 회피 중일 수도 있는 거고, 염탐하거나 겹지인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한다면 아직 상대방이 나에 대한 생각을 끊어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울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상대방의 감정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내적 갈등이 강하기 때문에 보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행동만 보고 속단하기보다는 여러 신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인 이별 사유와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의사는 환자가 기침이라는 증상 하나만 보인다고 해서 바로 감기라고 진단하지 않죠. 열은 없는지, 가래는 있는지, 목은 아프지 않은지, 최근에 무리한 적은 없는지, 이런 여러 다른 증상들을 함께 살핍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유추해보는 것도 똑같아요.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관계가 권태로워져서 헤어진 경우에요. 권태의 증상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보였고요. 이때 상대방이 이별 통보를 하면서 약간의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헤어진 지 한참 되었는데도 SNS 정리를 안 한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헤어질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SNS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미련의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짐을 고하기 오래전부터 나에 대한 이성적인 매력이 떨어진 것이라는 이별 사유, 그 맥락을 고려할 때 이건 미련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귀찮음,
무관심 혹은 정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염탐을 한다든지 연락이 온다든지 겹지인에게 내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런 다른 적극적인 미련의 신호들이 전혀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미련의 신호가 거의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이처럼 상대방이 보인 개별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대신에 어떤 종류의 신호들이 나타났는지, 그 신호들이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와 연결했을 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대방의 감정 상태와 재회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 고문에 빠지지 않고 현실적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을 고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픈 세 번째 고려사항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현실적인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상대방도 약간의 미련이 있더라도 또 연애할 당시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했거나 물리적으로 다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재회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했다는 걸 보여줄 기회조차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헤어지고 얼마 안 된 경우라면 카톡 몇 통이나 전화 한두 번만에 재회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결국 재회는 최소 한 번 이상은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눈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더라도 그걸 상대방이 볼 수 없다면 그냥 나만 알고 끝나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에선 경우에 따라 직접 찾아가든, 대부분의 분들이 반대하긴 하겠지만 차단당한 상황이라면 다른 번호로 연락해보든, 그런 우회적인 방법들도 있긴 하지만 이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재회의 관점에서 같은 학교나 직장을 다닌다든지, 함께 가까운 사이인 겹지인이 있다든지,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든지 하는 연결고리가 있다면 아예 그런 상황이 없는 것보다는 더 재회에 유리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고민해보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상대방이 이별을 결심한 진짜 이유를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였고요. 둘째는 상대방에게 감정이 남아 보이는 행동들이 복합적으로 보였는가였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시 변화를 보여주고 관계를 다시 이어갈 만한 현실적인 접점이 존재하는지 혹은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거였어요. 이 세 가지 질문 모두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다면 재회의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재회의 문턱을 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재회를 할 수 있느냐예요. 다시 만나는 거에 성공하더라도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결국 같은 문제로 또 부딪히고 같은 이유로 또 상처받고 무너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정말 건강한 재회는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함께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각자가 성장했을 때, 그리고 그 달라진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하게 재회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이별 후의 시간을 그냥 슬퍼하기만 하거나 기다리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 시간을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인지하고 개선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접점을 만들었을 때 상대방도 그 변화를 알아보고 감정이 다시 생기는 거죠. 결국 재회를 위한, 아니 어쩌면 나의 인생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투자는 헤어진 연인의 마음을 돌리려는 노력 이전에 어제보다 단 1만큼이라도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회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별이 극복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픈 감정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단계 더 성장한 나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재회를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얻고 싶으신 분이라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과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신다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